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건의료 쪽으로는 최다 법안 발의를 하신 거 필수 의료, 지역 공공의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법안 발의와 함께 최근에는 또 특별회계 쪽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하셔서 필수료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하시면서 제주는 특히나 지역 완결형 필수료 체계가 시급할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 지역의 의료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거냐?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제주 지역의 환자들 중에서 제주에서 치료받는 비율은 한 80% 가까이 됩니다. 한 78%쯤 되는데, 중증 환자는 3명 중에 2명만 제주에서 치료를 받고 1명은 제주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아마 주로 서울로 가시겠죠. 제주에서 진료받는 그 중증 환자 3명 중에 2명 중에서도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한라병원이나 제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나머지 환자들은 또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교통비용, 시간비용, 가족들의 어떤 간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당히 들게 될 거고, 제주 내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큰 종합병원인 제주대 한라병원에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로 인한 치료 결과가 나빠지는 일이 지금 제주에서는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중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인사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는 그 무한경쟁 각자 도생의 시스템이 아니고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의료 시스템이 좋아져야지, 제주에 있는 어느 병원이 좋아진다고 해서 제주의 의료 시스템이 좋아지는 걸로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그 생태계가 제주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경쟁 병원이 굉장히 좋은 병원이 돼서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병원이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병원이 원래 자기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환자를 끌어올 수도 있고 하는 등으로 이제 새로운 수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주는 섬이라고 하는 특성상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파이를 키울 수 없게 되고 파이 나누기가 되는데, 어느 한 병원이 전체 파이에서 더 큰 몫을 가져가면 다른 병원들은 더 작은 몫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병원의 진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제주에 있는 병원의 중증 환자, 응급 환자의 진료 역량을 높이는 일이 어느 한 병원이 더 높은 진료 기능, 더 많은 장비,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병상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 의료기관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그 높은 진료 수준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제주 지역에 이미 병원의 병상 수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된 상태입니다. 병상은 지금 이미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 그 중증 환자, 응급 환자의 진료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병원의 병상을 키우게 되면 그 공급 과잉이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 그것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불필요한 수술,
또는 병원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병상 늘리고 인력 늘리고 장비 늘려서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주도민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방법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 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면 제주 지역의 의료 생태계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 의식이 저는 제주도에 새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때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안에 지역의 의료 협력 체계를 평가 기준으로 넣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이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중증 환자,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주 지역의 의료 체계에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보건의료 전문가시고 많은 고민을 하신 때 고견을 말씀해 주셨고 사실 의료 생태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서로 경쟁 이런 것보다는 이제, 생태계를 통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협력하고 부족한 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제 김 의원께서는 필수의료 강화 방안이라든지 최근에 또 의료사고 상생구제 방안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르기까지 필수의료 발전에서 많은 의료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곽순환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보건의료 정책과는 몰랐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에 이제 가장 실무 책임자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저도 최근에 실병pe이 문제라든지 심지어 이제 의대생 교육에 있어서 해부학, 카데라 문제까지 많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거의 아마 주무실 시간도 별로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에서 볼 때 아무래도 모든 사업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특히 필수의료, 지역의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추어가지고 어떤 일을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병원도 좋고 지자체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 방금 저장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좀 바쁜데요. 그 바쁜 원인을 제공하는 상당 부분 옆에 계신 김 의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정말 의료 그동안의 수범이었고 되게 그런 분야에 대한 여러 법률들을 통과시켜 주셨고 그럼 저희는 또 하위 법령도 만드느라고 또 정신없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랑 맞는지 또 체크하시러 또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의원님 방에 제일 많이 찾아가고 이렇게 보고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최근에는 국회에 있는 복지부 3차관이라고 말까지 스스로 하시고 저희 장관님이 하고 서울의대 동기시고 해서 저희 장관님하고 김은희 의원님 저희 이차관님 모시면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 오늘 이 공동진료센터 개념이 처음에 우리 이사장님 뵙고서 설명을 처음에 한번 개략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좀 신개념의 그런 그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럼 좀 와다닥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그러니까 실무 책임자 중에서 제가 하는 분야는 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역 완결적 지역의료 체계 이거는 우리
정책관 이준규 국장이 또 소관을 하고 있고 G80 전체 큰 그림은 손영민 실장이 또 하고 있고 필수의료 의원님께서 통과하셨던 필수의료법은 또 우리 필수의료 지원관이라고 고영호 국장이 담당하고 있고 이 비대면 원격 협진 관련된 것도 첨단의료 지원관이 또 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지역의사 그다음에 의료기관 시설 장비, 전공의, 상급종합병 지정 이 정도 좀 이렇게 한정된 업무를 제가 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되게 난감한데 이 사장님께서 그냥 당신 오라고 그냥 그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아까 설명을 해주신 거 보면서 제가 본 원격 협진 관련된 거는 제가 건강정책국장 할 때 백령도에 가서 백령병원을 갔었는데 거기서 백령병원하고 인하대병원하고 바로 이렇게 화상으로 협진을 하면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빅5 병원하고 여기 한라병원 굉장히 큰 사이즈가 이렇게 같이 하는 그림은 너무 좀 정말 새로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 완결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권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이든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든 뭐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전자체계를 이렇게 완결적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건데 이거는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그것도 좀 빅5하고 이렇게 하는 그림이라서 되게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책에 이거를 반영시켜야 되는 건지 이거를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도화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스러운 면이 좀 많아서 계속 앉아서 설명 듣는 내내 그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옆에 또 김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잘 방향을 또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고 크게 걱정 안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완결적 그 의료체계 관련된 G80 큰 그림은 우리 그 의료혁신위원회 아마 4월쯤 해서 대국민 큰 로드맵을 아마 발표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지역 그 필수 특별하게도 내년에 한 1.2조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그 큰 로드맵 하에 그런 TS 특별회계 하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공동진료센터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돌아가서 더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새로운 개념이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얘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보태기가 되게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굉장히 새로운 그 한국의 의료 체계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진행 상황들을 계속 목적지원에서 모니터링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이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게 이제 판단하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저희도 사실 처음이어서 이게 어디 레퍼런스도 없고 어디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 2차, 3차 병원 간의 어떤 협업, 진료, 의뢰, 회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과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 병원들과의 어떤 이 협력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가 그걸 처음으로 추진해 본 건데 사실 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많고 지금도 이제 저희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환자가 생길 때는 급하게 또 의논도 하고 기존에 있는 진료 협력 시스템 중에 또 진료 의뢰라든지 회송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잘 정착이 돼서 다른 지역에도 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우리 박시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처음에 공동진료센터를 구성할 때 연세의원, 금성위원장을 모시고 한여의전에 김정주사님 만나시면서 사실은 두 분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고 추진력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일단 두 분이 여기 두 앞에서 시작하자 했는데 하는 동안에 사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시현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척추 전문을 하시는 분인데 수술도 많고 굉장히 바쁘신데 벌써 세 번째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도 지금 진료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제주 하나병원으로 월 1회 오셔가지고 환자를 외래에서 진료하시고 오늘도 뭐 MRI 촬영까지 하는 환자 설명도 하고 오시고 뭐 조금만에 아마 그런 환자 중에 서울가 수술 받게 하는 환자는 아마 수술도 하실 예정이 있을 때 공동진료센터가 생기게 된 배경과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시현입니다. 또한 연세의료원에서 한라의료재단과 세브란스 병원 연세의료원 간의 요 공동 의료 협력 체계의 TF 부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저희 합장님이신데 오늘 참석하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생겨서 제가 급하게 말씀드리도록 올라왔습니다. 사실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2025년 6월 달부터 저희 의료원장님하고 이사장님께서 두 분 간에 아주 의기투합을 하셔서 두 의료기관의 협력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브란스 병원 연세의료원은 국내 최초의 개설된 의료기관이고 가장 최초의 의학을 교육시켰던 그런 기관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연구와 교육을 시켰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상황이 도서지역에 이나 제주도도 역시 도서지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환자군에 대해서 그런 의료의 선진 의료에 아니면 혁신적인 의료에 대한 갈망을 억지로 누를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에 대한 갈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시켜줄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될 텐데 앞에서도 김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모든 의료기관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인력을 투자함으로써 그걸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 연세의료원에서 이런 제주도에 있는 한 거점 병원과 저희의 아주 메모단 세계적인 의료기관이 협력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해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똑같은 이런 형식의 의료의 전달 체계를 하나 새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선도적인 시행을 했다고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오늘 패널 토의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료원에서 준비한 내용을 보시겠지만 생각보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약 한 1년 동안 저희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새로워져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의료정책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그 제도적인 제한을 풀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실화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수 의료원장님께서 저 이사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런 저희 두 의료기관의 협력은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항상 얘기하시고 저희 세브란스 병원 입장에서도 저희가 같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제주에 반대로 한라의료원이 서울에 이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제주도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를 서로 간에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두 의료기관의 서로 어떻게 보면 스와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진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원래의 추진이 학장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에도 같이 지금 인볼브가 되어 있고 세 가지의 삼각형 모양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진료가 굉장히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부분도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또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제가 저하고 저희 학장님하고 두 분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주에 와서 진료를 보게 되고 또 제주에 있는 환자분들이 저희 서울에 와서 저랑 같이 진료를 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환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처음 앞장서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런 협력이 단순한 두 의료기관의 그냥 희생으로서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의료기관이 두 의료기관이 합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우리 원장님과 우리 김성수 이사장님 간의 서로 간의 협력 그리고 같은 생각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같은 목표의식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플랫폼이 저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플랫폼이 항상 형성되면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백령도하고 이난달 병원에서의 그런 플랫폼과 지금 한라병원과 저희 병원의 플랫폼은 크기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희 우리 원장님과 이사장님의 많은 지지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TFT 단장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공공진료센터는 한 번에 하자고 해서 결성된 게 아니라 사실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브란스 병원과 모자 협약병원을 맺어서 수십 년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히 다져진 휴먼 네트워크가 빛을 발한 것이고요. 제가 학장님은 못 오셨지만 좀 감동받은 게 왜 그렇게 수뇌진료를 힘든데 오시려고 하냐 했더니 최재 학장님 이비인후과 전문의십니다. 고막 수술을 받은 분들은 비행기를 못 타요. 오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니 제가 와야죠. 그런 말씀을 진한 감동을 받았고 우리 박실 교수님도 사실 척수술의 고난도 수술이 내시경 수술을 하시는 분인데 지역에서도 그런 좀 고난도의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듣고 와서 지금 꾸준히 세 번밖에 안 오셨는데 환자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실 정도로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진행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안성희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필수 의료가 다 좋지만 지역에서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자치도는 또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에 권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제주 지역에서 이런 필수 의료, 그 다음에 공공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나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도에서 지역 완결력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추진 상황이랑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2차, 3차 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제주형 건강주치 제도를 광역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300명이 환자가 등록이 되어서 발병 후에 치료받던 관액을 사전 예방관리 중심의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하였고 주말, 휴일, 경증, 소아응급 환자의 응급실 분산을 위해서 달빛 어린이병원 4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읍면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것도 전국 최초 모델입니다. 공공협력원을 개원해서
작년 1월부터 개원을 해서 지금 현재 일일 평균 환자 이용이 지역 주민 이용이 한 30명 정도로 꾸준히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우리 도내에 있는 48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T 기술을 활용해서 보건진료소,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우려 취약 지역의 원격 진료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도내에 우리 6개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종합병원 모두가 작년 7월에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되고 있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통합진료 체계를 위해서 본역모자 의료센터가 지정이 되고 지금 기능 보강 사업 중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등 이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병상 확충이라든지 의료장비 현대화, 운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도내에는 이제 앞에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3차 의료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 준비 의료기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평가 기준 충족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있고 도에서도 그동안 이 지정에 좀 걸림돌이 되었던 번역 분리를 계속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 필수 의사제라든지 시니어 의사 채용,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공중보건 장학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응급의료 체계 혁신을 위해서 저희들 24년 2월에 제주 응급의료 지원단이 처음 설치가 되었고 도내 이제 이송지층을 마련해서 계속 현장에서의 부족한 사항들을 수정하고 반영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과 도, 응급의료 지원단 그리고 6개 응급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응급의료 체계의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저희들 작년에는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례 제로를 달성해서 응급의료 체계 혁신 사례가 이제 광역지자체 부분에서 최우수 정책으로도 선정되어 있고 민서 8기 우리 제주도정 성과에 도민만족도 평가 1위를 이 응급의료 혁신 체계에서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제주 한라병원에 있는 번역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그리고 응급의료 지원단장님이 많은 협조와 협력 체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전부 지역 완결용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도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소개해 주셨고 사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실뱅뱅이 제로 제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좀 김원 지원단장님 계시지만 다른 지자체로 교섭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인창 국장님과 조양주 국장님께 많이 걸넘겨서 사실 지금 이제 도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아까도 여러 번 나왔지만 원정 진료라든지 이제 아시겠지만 이 한 분이 집가족 중에 아프면 혼자서 가서 다 케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짐을 싸서 집을 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이게 말이 비행기가 많다고 하지만 가서 검사 한번 받고 나면 또 다음번 예약 때 또 와야 되는 그 때문에 또 생활 자체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게 있는데 혹시 이제 강인철 국장님께서도 그 원정진료 그리고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주변에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정진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사례를 얘기 안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조금 어떤 말을 해야 될까도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되면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지정되고 나서도 서울을 안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한라병원과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저도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맞춰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지역마다 다 의료 체계가 시스템이 다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큰 병원들이 있고 지방마다 다른 병원들이 있는데 제주도만 원정 진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방도 다 원정 진료 갑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이 또 핸디캡이 더 큽니다. 비행기를 타야 되고 비용이 더 들고 날씨가 나빠지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진료를 예약을 했던 게 1년도 딜레이가 되고 그런 경우들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를 텐데 지역마다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게 국가 정책으로서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오늘 한라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데 이 체계가 잘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산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일단 세브란스에서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후에도 지역에 많이 와서 의료 진료를 하고 나중에는 지역에 정착을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정의 인센티브라든가 비용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제도들이 정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제도가 제주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공공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도 의료 인력도 구축이 되고 물론 공공의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간의 일이고 단기간에서는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해본 건데 꼭 상급 종합병원 체계가 아니더라도 제주형 중증 필수 의료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원 의원님께서 지역 의료 협력 체계를 만들어셔야 되고 하는데 다들 체계를 만들고 회의들은 하실 겁니다. 어떻게 협력을 하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테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일망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백서를 어떤 일이든 끝나면은 저희들도 백서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는 게 녹스터라고 페이퍼, 그린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만들어진 게 완성되게 있는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아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은 올 한 해 이제 한라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가 이렇게 협력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질문 체계를 1년 동안 만들고 그 질문 체계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모델을 하는 게 제가 좀 오기 전에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오키나와도 일본 본토에서 아주 떨어진 섬인데 일본 오키나와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들을 동경으로 가지 않고 오사카로 가지 않고 그 안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일본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도 아주 중증인 경우는 동경으로 옮깁니다만은 우리도 이 연세대학교하고 한라병원이 이렇게 협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문제가 큰 병일 때는 연세대 병원으로 가서 세브란스를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만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다고 하셨는데 없었던 사례일수록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추적하고 관찰하고 지원을 해서 더 좋은 사례로 만들고
이것들을 다른 지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원천 장께 지금 이제 공동진료센터의 취지도 좋고 앞으로 이게 잘 운영된다면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도민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공동진료센터가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바라는 상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언론에 있다 보니까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통칭 의료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추정이겠지만 의료사고인 것 같다. 그래서 취재 좀 부탁해달라, 부탁해 말들을 좀 많이 받는데 실제로 취재를 하다 보면 실제 그게 의료 과실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증명하기도 힘들고요. 뭐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소비자들이 떠안는 의료를 받는 이용자들이 떠안는 그 심적 그리고 뭐 비용적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들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병이 있으면 덮어놓고 서울 가야지 이런 말이 도민들 사이에 많이 해자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그렇게 관외 진료, 소위 원정 진료를 통해서 지출되어지는 진료비가 연간 2,5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항공료, 책임비 그리고 병원 가려고 하면 가족 한두 명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로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라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공동진료센터 개소식은 어쩌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게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을 좀 만들어낸 사례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좀 저 나름대로 좀 해보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실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진짜 몹쓸병에 걸려서 서울에서 10시간이 넘는 대회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간간히 이후에 수술이 끝난 이후에 추적 치료를 하면서 서울 가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집니다. 제주라는 섬이 갖고 있는 고립성 때문에 뭐 못 고치면 나가야죠. 그런데 실제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이거를 극복을 못 해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그 공동진료센터를 개소를 하는 게 돌파구의 한 면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흔히 말하는 국내 빅5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제주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굳이 서울을 가지 않더라도 그 수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제주에서 치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만으로도 도민들에게는 상당히 위안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비단 제주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지구가 되게 많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더 제주보다 더 열악한 곳도 있겠죠. 가끔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어느 지방 의료원에 의사를 구하는데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연봉 몇 억을 줬을래도 그 촌 구석에 있는 병원에 안 가겠다라고 위험을 맞는 그런 의료 취약지구들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 취약지구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라병원하고 세브란스병원의 공동진료센터 개소라는 처음 가는 길이죠. 선도적이고 되게 혁신적인 모델이 좋은 성과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의료 취약 지구에도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제주에서 안겼으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사회적으로 말씀을 잘하셔갖고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한테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좀 모시기를 어려워서 먼저 이제 그 김원권 의원님 마지막에 또 발표하시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김윤 의원님과 곽순원 국장님께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저도 필수료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게 뭐 정책적인 지원, 뭐 재정적인 뭐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의료 사고에 대한 이 부담은 굉장히 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최근에 또 김정은께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이라는 것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서 조금 필수료 지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주 뭐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발휘하게 되신 계기와 진행 과정을 좀 말씀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대한민국에서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가 지게 되는 법적 부담 때문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이제 다음 주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고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이제 3월 내에 가능하면 이 법을 통과시킨다가 현재 입장입니다. 그 안에는 그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 의료 영역의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에게 의료진을 법적으로 기소하거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사를 받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 같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필수 의료 영역에서 응급 환자, 중환자보다가 난 의료사고 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법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법적 부담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때문에 나는 흉부외과 하고 싶은데 나는 응급의학과 하고 싶은데 나는 외과 하고 싶은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때문에 나 다른 거 할래 라고 하는 그 의과대학 졸업생 전공자들은 아마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에는 의사를 보호,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좀 같이 들어있어서 기존의 그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부추기는 의료사고를 둘러싸고 그런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환자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경위로 일어나는 건지를 환자가 밝히는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가 그 사고의 원인과 과실의 여부를 밝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 의료와 관련된 의사와 환자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흉부외과를 하고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이 법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텐데도 아주 용감하게 이 법안을 발의하셔가지고 필수료 정책을 위해서 도와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순환 국장님께 이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공동진료센터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진료 형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제 원격 진료라는 이런 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원격 진료가 뭐 일부 허용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 오늘도 저희가 텔레컨퍼런스를 했는데 이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좀 탈피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원격
다학제 진료라든지 원격 협진이라는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수가 문제는 고사하고 사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정부에서 이런 원격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과 굉장히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추진을 하시려고 마음먹고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이래서 이사장님 제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원격 협진에 관련된 것은 우리 첨단의료 체험관 쪽에서 그쪽 국장님 오셨으면은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마 그분이 오셨어도 지금 여기서 하는 그림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서 또 명확하게 답을 못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제가 제 발언 기회에 말씀드렸지만 백령병원하고 그 인하대병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랑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백령도라는 것도 섬이긴 하지만 백령병원은 인천의료원 분원 같은 개념이어서 30병상 조금 소규모 병원입니다. 30병상 CT 정도 하나 있고 CT 운영할 그 전문의가 없어서 조금 그런 병원이다 보니까 인하대병원하고에서의 다학제적 협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을 그쪽에 있는 이제 교수 한 분한테 이렇게 협진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이거는 이 한라병원 자체의 규모나 이 사이즈나 이 그 의료 인력 역량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빅5인 우리 세브란스 병원하고의 그 다학제적 협진 이 개념은 전혀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완결형 필수로 체계에서 지역의 개념을 깨버리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필공 그 자체도 아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다학제적인 협진하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게 제도적으로 뭘 보완하고 지원해줄 게 있을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옆에 계신 선차관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는 이제 그 지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특정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협력 체계만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제주는 특성상 지역 내에 있는 기관의 협력만으로 충분히 중증 응급 이걸 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상당히 혁신적이기도 하고 그 당연한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후반부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겠지만 하나는 앞서 여러 번 언급됐던 필수의료특별법 그 안에 있는 필수의료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한라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공동진료센터의 운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저는 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증 환자를 진료할 때는 다학제 진료가 필요하고 그 다학제 진료를 위한 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격을 고려한 환경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은 건강보험에서 아마 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아마 뭔가 그 구체적인 얘기는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동진료 관련해서 해석이 모호하거나 이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법 개정이나 복지부의 시행령식 고시의 개정을 통해서 그 공동진료 센터가 뭔가 기존 법에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아마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선원 국장님께서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고 총책임자로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두 분이 막 티티타카하게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케미가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 지필공 발전을 위한 많은 법안과 정책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원 제주 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단장을 맡고 계시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응급실병이 제로라는 타지에서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고 지금 제주도의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 응급의료 지원단장으로서 제주 지역의 그다음에 외상 의료를 닥터헬기까지 저희가 3개를 다 갖고 있는 전국 8개밖에 없는 병원입니다. 시스템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간 관계에서 5분 정도에 좀 짧게 맞춰주시면 정리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팬들을 맡게 된 지원단장 김원입니다. 짧게라 그러는데 이게 짧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끝에 가면 할 말이 많아지는데 제가 딱 2가지 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이 말씀하신 필수의료 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것도 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중증 환자가 제주도 한라병원을 다 하고 다른 병원 가서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남기셨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필수의료 특별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모르시는 분이 계시거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필수의료 특별법은 작년에 국회에 안건이 통과됐고 2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우리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 지역 완결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는 없던 지역의 필수 의료 특별 회계라는 것이 구성이 돼서 반영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즉 지역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지역에서 결정한다는 부분이고, 이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수의 특별법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제도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수의료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그 필수의료 특별위원회에서 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예산 편성하고 성과도 관리하고 또 통제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공문을 봤더니 그 필수의료위원회에 주무기관처럼 책임거점병원, 공공의료시설 이런 말이 붙여서 온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서 제가 딱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국가정책이나 공공정책을 할 때에 성패를 가름한 중요한 요인 중에 2가지가 꼭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필수의료 특히 그런데 그런 분야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 작동하는 조직이나 협의체를 육성시키고 발전시켜서 더 강화시키는 것이 맞지, 비슷한 조직을 병렬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 하는 궁금증이 하나 있고, 이것은 원래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원래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라는 것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누구 놓고 누구 해라 이렇게 내려서 강제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역 내 기관들이 상호 협의하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지역서부터 의견을 활성화해서 거기에 가지고 융화시키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이 2가지에 대한 의견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김님 말씀하신 것처 아까 그 중증 환자가 왜 제대 한라병을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원단을 하면서 도내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 구급병원 전원하고도 다 신축 조사를 했어요. 물론 현황조사 몇 년 동안 했지만
한 명 한 명 전부 다 면담 조사를 했고 의료기관도 다 만나서 다 조사한 결과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런 전원 이송을 지휘해줄 컨트롤 타워가 없고, 두 번째는 소방의 정보, 병원의 정보, 또 행정의 정보가 전부 차단돼, 정보가 절단돼 있다. 정보가 공유돼야 되지 않겠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서 도와 함께 올해 저희 지원단에서는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거부 의견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19법도 그렇고 또 복지부사나 중앙센터에서 한 4 이상 모든 자녀들도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범위 안에서는 승낙 없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 응급 환자에 관한 것은 허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아마 김윤희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안건을 올리시고 진행시키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융통성이 있는지 알고, 두 번째 혹시 여기에 대한 안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좀 주셨으면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필수의료특별법에서 이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회계에 예산서를 내고 뭐 이렇게 하도록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필수의료특별법을 다른 이름으로는 필수의료 지방분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시도에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고, 시도가 운영하는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그 안에는 이제 법에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하는지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응급환자,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을 담당하는 그 조직을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산하에 있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을 담당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좀 발의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 그 법 개정 사항을 이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정보를 알아야 이제 응급 환자를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갈 때 뭐 과거에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등을 그 거꾸로 추적하고 연결할 수 있어서 그 개인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그 법적 조합 근거를 좀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동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다음 주에 논의를 하면 그 우리 김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토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데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하고, 아마 우리나라 그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한 아주 진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이 공동진료센터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라든지 공공의대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이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돼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에 지금에 있는 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정착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있게 될 것이고, 진료랑 의사나 그리고 진료받는 환자나 다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발을 떼는 순간이고 다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열띤 응원해 주신 패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패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